매콤한 닭갈비부터 고소한 치즈가 듬뿍 올라간 치즈 닭갈비까지 비주얼에 한 번 놀라고 푸짐한 양에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맛에 놀란다는 명인표 닭갈비. 특히 소곱창과 닭갈비의 조화가 예사롭지 않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곱창은 느끼하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매콤하게 양념돼 있으니까 느끼함도 좀 잡아주는 것 같고 곱창이랑 닭갈비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조화로워요. 맛이 딱 감칠맛이 납니다. 닭갈비가 되게 크니까 아삭아삭 씹히면서도 중간중간 나오는 곱창의 곱이 딱 조화를 이루어서 천상의 맛? 도대체 명인은 어떻게 소곱창과 닭갈비를 같이 내게 됐을까요? 소곱창만 넣어본 건 아니에요, 사실. 소곱창은 예전부터 하고 싶어서 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뭐 돼지 막창도 넣어봤고 대창도 넣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근데 풍미가 소곱창을 못 따라와요. 같이 요리를 하면은 소곱창 맛이 닭고기에 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 돼버리는데 대창이라든가 다른 음식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닭갈비집에서 만나니 왠지 더 반가운 소곱창. 자칭 타칭 곱창 전문가의 입맛을 사로잡은 맛의 비결. 바로 질 좋은 곱창에 있습니다. 곱창이 자칫하면은 잡내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향을 잡아줄 수 있는 잡내를 잡아주는 재료들이거든요. 무엇보다 잡내를 잡는 게 우선인데요. 이제 증류주잖아요, 얘도. 알코올이 이제 날아가고 그 특유의 이제 감칠맛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잡내 잡을 준비 완료. 다음으로는 신선한 소곱창을 준비해 줍니다. 닭갈비집에서 소곱창을 삶는 진귀한 풍경. 그런데 여기에도 다 사연이 있답니다. 예전부터 이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곱창이. 이게 저희 집안 이제 내리 음식이기도 하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곱창 즐겨 먹었거든요. 이북이 고향이신 조부모님께서 자주 해주셨다는 소곱창 닭갈비. 원래 평안북도에 이제 그 삭주신데 고향이 그쪽 지방에 원래 그 소곱창이랑 닭갈비랑 그러니까 그 닭고기랑 같이 볶아 먹는 음식이 있었대요. 사실은 이제 그래가지고 아 그때 그거 있었지 해가지고 해 드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내림 음식으로 이제는 손님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는 명인. 곱창이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할머니 고마운 거를 제가 요리하고서 할머니 고마운 걸 알았어요. 아유 그때는 편하게 젓가락만 들었는데 이거 내가 직접 하려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20분 삶고 할머니가 하셨던 방식 그대로 소곱창을 20분 삶은 뒤 꼭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다는데요. 살살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뒤집어주는데도 이유가 있다네요.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 줘야지 균일하게 익어서 어떤 뭐 한 점을 딱 먹을 때 항상 똑같은 맛이 균일하게 나거든요. 얘도 좀 뜸을 들여줘야지 곱이 안 차게 되면서 맛이 균일하게 더 맛있게 나와요. 완전히 끄는 건 아니고요. 예, 아주 그냥 온기만 유지할 정도로 이제 불을 팍 줄이는 과정이죠. 곱창이 골고루 익을 수 있게 잘 저어가며 20분 동안 더 삶아준 뒤 약한 불로 또다시 20분 동안 뜸을 들여줍니다. 드디어 총 1시간의 삶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아까는 되게 뚱뚱했던 애들이 이제 날렵해졌죠. 와. 자,
곱창의 맛과 식감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곱창을 삶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다음 과정. 과연 어떤 작업일까요? 건지고 나서는 바로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곱이 꽉 뭉칠 수 있게 곱창을 건지자마자 얼음에 넣어 급속히 식혀주는 건데요. 얼음 이불에 이어 얼음 마사지까지 맛있는 곱창을 위한 냉찜질이 이어집니다. 한여름에도 손이 얼 때 차갑지만 곱창의 열을 골고루 식혀주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인데요.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넣어 완전히 굳혀주면 끝. 이렇게 곱이 빠지지 않고 골고루 꽉 차 있답니다. 급냉 과정을 한번 거치면은 곱이 유실이 안 되고 그 손님상에 나가고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위치를 딱 자리 잡고서 흘러나오질 않아요. 약간 꾸덕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예. 여기도 온탕과 냉탕을 넘나들며 지켜낸 곱창의 곱. 볶을 때도 너무 과격하게 볶는 게 아니고 애기 목욕시키듯이 살살 어루만지듯이 볶아줘야 돼요, 얘를. 그 곱이 손님 입속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살살 볶아주는 것도 음식 맛의 비결이랍니다. 닭갈비 역시 깐깐한 재료 검수에서 시작되는데요. 얘는 오자마자 바로 개봉을 해서 검수를 먼저 하고 검수가 이제 완료되면 그 다음에 양념을 묻힙니다. 레시피가 다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음식은 제로빨이 8알이거든요. 그러니까 닭의 잡내를 잡는 레시피나 양념장도 물론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잡내 자체가 없는 원육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혹시라도 끈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선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좋은 재료가 좋은 맛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명인.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이런 가로 한 2.5에서 3cm, 뭐 세로 2.5에서 3cm 이것도 매일 검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큰 게 입에 들어가면은 입안이 꽉 차겠죠. 아, 내가 고기를 먹고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확 나는 거죠. 그 다음이 좋은 맛이라는데요. 고추장하고 매실액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도미 성분들, 간마늘, 간생강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아직은 뭔가 2% 부족한 느낌. 여기에는 고춧가루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꼭 돼지갈비랑 비슷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양념을 만들 차례. 카레가 들어가면은 잡내도 잡아주고요. 뭐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마 쓰는 데가 거의 없을 건데 요거는 좀 알려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요거는 그리고 다음으로 넣어준다는 이 재료의 정체는요? 분태가루예요. 근데 이제 분태가루라고 하면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땅콩가루예요. 정확하게는 볶은 땅콩가루예요. 영화관 버터구이 오징어에서 착안했다는데요. 땅콩가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버터구이 오징어 그 맛이 확 달라지는데 이거를 내 음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했던 이제 맛의 반전. 이제 여기에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고춧가루를 2봉지나 들고 온 명인. 맛에 그 레이어를 쌓는다고 하는데 덜 매운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은 이게 좀 견고하고 탄탄한 맛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청양고춧가루를 추가로 더 넣어서 바디감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거기에 포인트로 매운맛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2가지 고춧가루가 만들어내는 묵직한 맛. 여기에 개운한 맛을 살려줄 대파와 양파, 그리고 각종 채소를 넣어 갈아주는데요. 이 양념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닭갈비 양념 만들 때 쓰는 대부분을 한 번씩은 다 넣어봤고요. 그래서 지금 굳어진 게 32가지 양념이고요. 이제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찾아낸 명인만의 양념. 소곱창과 닭고기에 고루 어울리는 재료만 엄선해 만든 특제 양념장인데요. 이 양념장은 반드시 72시간 숙성을 시켜 사용한답니다. 그리고는 숙성한 양념으로 닭고기를 마사지해 또 하루 숙성해서 사용한다는데요. 그 정성만큼이나 놀라운 또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푸짐해도 너무 푸짐한 양입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2인분 기준으로 지금 담고 있고요. 이게 양이 이제 900g이죠. 1인분이 저희가 450g이거든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상상도 못할 푸짐한 양. 정말이지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보통은 1인분이 200g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나가는 데가 제일 많고요. 간혹 가다가 좀 많이 이렇게 드리는 데가 한 250g 정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분 같은 2인분 아니고 진정 2인분 같은 1인분을 판매한다는 명인. 여기에는 손님들에게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은 명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식당이 맛도 중요하지만 맛만큼 양도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맛있어도 먹고 난 다음에 한 끼를 먹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넉넉하고 푸짐한 양 덕에 보기만 해도 벌써 배불러지는데요. 제가 많이 먹어요. 그래서 1인분 양이 많아요.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았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3인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다 잘 되면 막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독립을 했죠. 그리고 독립하고서 쫄딱 망했죠. 한 반년 만에 제가 모으고 쌓았던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저는. 예. 성공 뒤에 찾아온 뼈아픈 실패. 밥을 굶는다는 게 참 흔치 않은 경험이거든요. 그냥 사업자 통장을 딱 정리했더니 60원이었나 70원이었나 잔액이 그렇게 남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나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살기 시작한 거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명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어준 가게. 그리고 그곳에서 만드는 소곱창 닭갈비. 명인은 이 닭갈비에 인생을 걸었다는데요. 이거는 닭 육수예요. 풍미가 전반적으로 훅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은. 비법에 비법을 더해 만드는 명인의 닭갈비. 집안 대대로 전수받은 요리이기도 하지만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꾸준히 개발하고 새롭게 변화시켰다는데요. 그 결과 전수받은 요리와는 다른 붉은 빛의 닭갈비가 탄생했습니다. 그 변화에 가장 놀란 건 바로 부모님이었다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간장 베이스로 소곱창과 닭고기를 같이 볶아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저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게 매운 양념을 곁들인 지금의 이제 소곱창 닭갈비가 나온 거죠. 처음에는 조금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금방 또 몇 번 맛보시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들께 제일 맛있어 그러시죠. 그렇게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늘 정성을 다하는 명인. 치즈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쭉 할까요? 아니면 한쪽에다가만 할까요? 한쪽에다. 한쪽에. 알겠습니다. 딱 배고플 시간이에요. 회사가 근처세요? 내가 많이 고플 것 같아요.
아, 큰일 치르셨습니다. 손님 응대는 기본이고요. 직접 필드에서 뛰면서 손님들 얼굴을 대하고 표정을 보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내 음식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최종적인 소비자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지 그거를 계속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닭갈비는 손님상에서 조리하는 음식이기에 조리 과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직접 손님과 소통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능숙하게 철판이라는 필드 위를 누비는 명인. 이거 맛있어요, 진짜. 아무리 배가 불러도 볶음밥 안 먹으면 섭섭하죠. 너도 나도 볶음밥에 숟가락 얹기 바쁜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미 배가 부르지만 먹어도 또 들어가는 그런 맛입니다. 하나도 안 느끼하고 오히려 고소한 맛이 나요. 그말 필요 없으면 짱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말할 시간이 없어요.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요. 그렇게 어느덧 하루 해가 저물고 저녁 장사도 만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달려온 하루. 그 하루를 끝마치고 장사를 마감할 때 명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데요. 우리 식구들 중에는 분명히 또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입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오늘 그냥 다 여기서 털고 이 문 나갈 때는, 집에 갈 때는 웃으면서 가야죠. 올 때 웃으면서 출근한 것처럼 갈 때도 가족의 품에 돌아갈 때는 웃으면서 가야죠. 속상하거나 힘들었던 일들은 가게에 내려놓고 오롯이 기쁜 마음만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집을 나서는 명인.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준비하는 건데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청소가 있다는데요. 요리사 막내 때 저희 그 실장님한테 막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게 음식만 잘하면 요리사냐, 청소를 잘해야 요리사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가게 문을 연 후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살균 청소를 하고 있다는 명인.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손님으로 갔을 때 바닥 끈끈한 데는 두 번 다시 안 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먹어서 안전한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청결이랑 위생은 오히려 맛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늘 청결하고 깨끗하게 손님들을 떳떳하게 모시고 싶다는 명인. 그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다는데요. 한 번 망했잖아요, 저는. 모든 게 다 고마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다 고맙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계속 저는 지금처럼만 하는 게 목표예요. 늘 변함없이 지켜갈 명인의 맛을 응원합니다.